네, 여기는 싱가포르 국제미디어센터입니다. 이곳 시간이 지금 오전 7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2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금 전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카펠라 호텔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진행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회담 일정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짧은 하루, 오전 회담 그리고 오찬을 겸한 형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정상의 상견례가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 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까지 하면은 총 4시간 남짓, 그러니까 4시간 반까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당초 날짜를 넘겨서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압축적인 회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하루 안에 회담이 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이틀로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일정은 압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표준적인 정상회담의 일정과 비교하면 약간 또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표준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단독 정상회담을 대개 30분을 줍니다.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을 60분 정도를 주게 되죠. 근데 오늘은 상견례 15분에 단독 정상회담이 45분이라서 사실 좀 더 많고 네. 확대 정상회담도 60분이 아니라 90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2시간 30분 정도의 밀도 있는 회담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오찬이라는 것도 사실은 표준적인 정상회담에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 단순한 오찬이 아니라 지금 업무 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쟁점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진짜로 주고받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놓고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것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실무 협상이 진행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승부사가 네. 기질이 있는 두 정상이 만나서 중요한 담판을 짓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이제 어제 밤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을 최고 지도자에게 제시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오늘 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중요한 쟁점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 자료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로 양측의 성김 대사라든가 최선희 부상이 양쪽의 지도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옵션을 만드는 준비를 해온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고받기는 안 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바로 그 주고받기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진짜 본격적인 협상은 오늘 9시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담판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김정은 위원장은요. 어젯밤에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하루 종일 호텔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밤에 야간 관광에 나선 겁니다. 먼저 박병환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12시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엄중한 경호를 받으며 심야 싱가포르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을 떠나 싱가포르의 유명 식물원과 전망대, 공원 등을 둘러봤습니다. 식물원 가든 바이 더 베이를 찾은 김 위원장은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 옹예쿵 전 교육부 장관과 셀카를 찍었고 이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근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 호텔은 3개의 고층 빌딩을 옥상의 대형 선방 모양 구조물이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상징물입니다. 약 2시간에 걸친 김 위원장의 심야 관광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부장, 리영호 외무상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깜짝 시내 관광에 나선 것은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집권 후 첫 서방 국가 방문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실상을 직접 보고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참고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관광에 나설 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긴장 국면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좀 한 바퀴 둘러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온 이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전념한다, 그 부분을 잘 처리한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국가 발전, 경제 발전에 어떤 참고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실무 협상을 이제 진두지휘를 한 것이고 마쿠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싱가포르의 발전상, 싱가포르는 사실 굉장히 도시국가로서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10만 달러, 여기 건물들도 보면 엄청나게 인상적인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 발전이 형성된 마지막 단계, 가장 좋은 형태의 국가 발전 형태가 바로 싱가포르의 현재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싱가포르에 미리 온 이유 중에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참관하고 보고 싶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에 북한의 야간 위성 사진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깜깜한데 이제 평양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 요즘 경제 발전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면서 오늘 회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제재 해제가 되겠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미국의 제재가 있고, 한국 제재, 일본의 제재, 또 유럽의 제재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발전, 국가 발전을 아주 정면으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서 이제 국가 발전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의 싱가포르처럼 북한을 좀 멋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이제 제재를 풀어야 되지만 제재는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간에 걸쳐서 의지를 밝힌 것처럼,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국가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응 조치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제재를 풀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오늘 회담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네. 발전 양상과 오늘 회담이 어떻게 보면 물려 있고, 네. 그것들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회담을 보면은 단독 회담이 있고요, 확대 회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담에 누가 참여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독 회담이라고 하면은 그 두 사람만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지, 물론 통역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로지 두 사람만의 대화가 될 것인지, 또 확대 회담에서는 누가 배석을 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다른 주제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좀 궁금합니다. 단독 회담은 주로 이제 통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대개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가면 이제 단독 회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리기관 공식 수행원이 다 참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식 수행원이 7명이다, 8명이다, 7, 8명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확대 정상회담은 되게 큰 테이블에 양쪽에 앉아서 10명씩 서로가 마주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단독 회담은 그야말로 이제 배석하는 사람 한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상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배석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단독 회담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이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있고요, 안보보좌관도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는, 배석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아까 전해드렸지만 강정규 기자가 이 카펠라 호텔의 분위기를 좀 전했는데요. 카펠라 호텔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카펠라 호텔 주변 도로에서는 어떤 방송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펠라 호텔은요, 섬 안에 있어서 또 숲에 가려져 있어서 현대판 요새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조은지 기자 리포트 좀 보시겠습니다.
열대우림을 연상케 하는 울창한 숲속에 빨간 지붕 건물이 또리를 틀었습니다. 6성급 최고급 휴양 리조트인 카펠라 호텔은 일단 안전합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만일의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나무가 빽빽해 내부 상황을 알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본토와 떨어진 센토사 섬 안에 위치해 있어 도로와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연결 통로가 3가지뿐입니다. 회담 당일 철통 보안을 펼치면 외부와 차단된 천혜의 요새가 되는 셈입니다. 보안과 경호를 최우선으로 삼은 북한 뜻이 반영된 장소지만 미국에서도 싱가포르의 마라라고로 부르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붉은색 지붕의 낮은 건물, 야자수가 있는 해변까지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와 꼭 닮았다는 평가입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최고 800만 원에 이르는 호화 호텔인 만큼 회담장과 정원, 해변 산책로와 골프장까지 걸음걸음 멋진 풍경이 담기는 것은 덤입니다. 천혜의 요새 혹은 싱가포르의 마라라고 어떻게 불리든 두 정상이 만나는 세기의 회담장 카펠라 호텔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 호텔에서 오늘 회담을 하고요. 오찬까지 하게 됩니다. 오찬 어떤 형식이 될까 좀 말이 많았는데 햄버거 과연 등장을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햄버거가 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햄버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난 2015년, 16년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했고, 뭐 협상도 못하고 저렇게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렇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나는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렇지만 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찬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네. 이제 햄버거 정도 주면서 그 조그만 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하면서 햄버거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햄버거를 먹자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을 우대하지 않겠다. 네. 환대하지는 않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라서 아마 햄버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없을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펠라 호텔을 좀 둘러보니까 이 해변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보 산책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또 두 정상이 워낙 개성이 강하고 또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밥을 먹다가 더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런 네. 가능성. 그래서 그 현장에서 좀 그 산책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은 그야말로 잠정적인 것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사실 대개 단독 정상회담은 30분 정도 하는데 우리 대통령도 과거에 보면은 1시간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정상회담이 뭐 줄어들고 오늘 회담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오찬 업무 오찬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표준적인 잠정적인 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일정이 그렇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잠정적인 일정에 따르면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북한과 공동 발표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좀 관심이 되고요. 네. 또 오늘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참모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합의문을 이제 도출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 합의문의 수준이 과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0점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80점에 육박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점수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협상의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도보 산책 문제는 현장에 어제 좀 다녀왔지만 네. 굉장히 그 호텔하고 해변하고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참모들은 경호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같은 걸 생각을 해서 해변을 산책하는 것을 권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공동 발표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공동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엊그저께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나는 것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거 이후에 그것과 다른 보도가 없어서 일단 현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나온 일정에서는 4시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공동의 형식이 아니라 단독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도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회담 결과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라도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보도문을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포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에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일정도 좀 빨라졌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다음 만날 약속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두 정상이 우리 언제 또 만나자 아니면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나자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합의를 집어넣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70점, 80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70점 설사 지금 기대하고 있는 가장 낮은 기대치인 70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라든 이 정도라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80점 수준에 맞추려면 3개월 이내에 만나기로 한다. 네, 이런 식으로 3개월 시한을 이내. 정하는 어쩌면 장소도 정하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회담을 이어가기로 한다라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두 정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80점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요.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합의문이 나온다면 CVID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담길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이제 또 70점, 80점 얘기를 드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70점 정도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CVID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 완전한, complete 완전한, 네. 그리고 이제 V verifiable 검증 가능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 이 reversible 이제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1번 C에 이제 완전한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증 가능하다는 것도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받아놨기 때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70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불가역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예전보다 더 잘했다라고 말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80점을 맞추려면 불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담판의 결과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예상을 해본다면 네. 불가역적이라는 요소 그 단어보다는 불가역적이라는 의미를 담는 다른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북한이 특히 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VID 이 중에서 특히 I 불가역적인 여기에 관심이 좀 쏠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진짜 합의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